find까지 만들었고요. remove를 만들 차례입니다. 근데 이제 remove는 뭐 add나 find 만든 거와 마찬가지로 노드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삭제할 노드를 찾아야 되겠고, 노드를 찾은 경우에는 그 노드가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둘 다 있는 경우, 하나만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근데 하나만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는 비슷하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add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눴었잖아요. 처음에는 안 나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루트가 변경되는 경우와 안 변경되는 경우로 나누어서 프로그래밍을 했어요. remove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지금 BST에 노드가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루트가 변화해야 되죠. 루트가 null ptr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루트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루트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항상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것을 재기적으로 만들고 싶을 때 원래 함수가 재기적인 형태가 아니면은 재기적으로 하는 함수를 따로 만든 다음에 이 비재기 함수에서 그 재기 함수를 부르는 그런 형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private void가 아니라 tree node remove tree node int key. 그래서 이제 remove를 이제 만들 건데 이 remove는 거의 생김새가 뭘부터 해야 되냐면 찾아야 되죠. 이 삭제할 노드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만들어 놓은 find 부분하고 거의 동일하게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가 널이면 false를 리턴하는 게 아니라 이 노드를 그냥 리턴해 주면 돼요. 그러면 루트를 생각해 보면 루트는 루트. 그래서 안 변하는 거죠. 그 자신을 이 함수에 재기 호출했을 때 집어넣은 노드를 반환해 주면 BST가 변하지 않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드 키가 된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찾은 경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remove 그 노드를 제거하겠습니다. 별도 함수를 만들어서 제거를 하겠고요. remove 노드는 아직 안 만들었고 노드 키보다 큰 경우에는 계속 재기적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remove 이런 식으로 이제 죄송합니다. 여기는 노드의 left가 remove, 노드의 right가 remove. 이런 식으로 이제 재기적으로 반복을 해서 remove를 하고요. return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다 잘못했네. return node. 복사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꼴이 됐지만 하여튼 찾아가서
그 반복적으로 찾아가고 노드를 발견하면 그 노드를 remove하는 형태로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이 remove node라는 함수는 이제 삭제할 키가 저장된 노드를 발견한 거고, 그 이제 인자로 전달된 노드에 우리가 삭제하려는 그 노드의 키가 거기에 이제 현재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노드가 어떤 종류의 노드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if node.left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if 조건은 어떤 경우예요? 자식이 둘 다 있는 경우가 되겠죠. 왼쪽도 널이 아니고 오른쪽도 널이 아니에요. 그럼 자식이 둘 다 있는 경우가 되겠고요. else 부분을 가면 자식이 없거나 하나만 있는 경우예요. 그러면 요 경우에는 하나만 있는 경우나 없는 그 단말인 경우는 삭제하기가 쉬우니까 그거부터 먼저 구현을 하면 이제 노드의 개수를 하나 줄이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식을 리턴해 주면 돼요. 그러면은 그 자식을 원래 그 노드와 바꿔서 대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left를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노드 값이 이제 자식의 노드로 바뀌어서 반환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return node.left가 널이 아니면 node.left 또는 node.right 둘 다 널이면은 뭐 left를 return하나 right를 return하나 상관이 없습니다. 둘 다 널일 테니까. 그런데 둘 중에 하나가 널이 아니면 그 널이 아닌 애를 리턴해 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데 얘를 삭제하면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요걸 연결하기 위해서 얘를 반환해 주면 이제 그 반환된 애를 이제 노드에다 넣어서 반환해 줍니다. 물론 리턴 해도 되겠고요. 저기서 코딩하는 자체로는. 이 부분도 좀 재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독성이 아주 깔끔한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익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올라와서 이제 그 양쪽 자식이 둘 다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자식이 둘 다 있는 경우는 슬라이드를 통해서 설명드렸듯이 이 노드에 바로 그 선행 노드를 찾아서 키값을 교체합니다. 그리고 실제 삭제는 이제 이 노드를 삭제하는 게 아니라 선행 노드를 삭제하는 형태로 remove를 구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의 선행 노드를 찾아야 되는데 선행 노드는 이제 왼쪽에 있겠죠. 왼쪽에 있어서 노드의 left로 가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한 다음에 어느 쪽으로 가야지 최소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트리에서 최소값이 아니라 요 서브 트리에서 제일 큰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서 계속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레프트로 한번 갔다가 오른쪽으로 쭉 가면 이 노드, 우리가 삭제하려는 노드에 선행 노드가 나와요. 그러면 노드의 키를 뭘로 바꿔줘요? 키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실제 뭘 해줘야 돼? 노드를 그 프리비어스 노드를 삭제해 줘야 되겠죠. 이것도 뭐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 한 가지 방법은 이런 식으로 remove를 호출해서 노드의 left를 바꾸는 그 왼쪽 부분 트리를 바꾸는 형태로 재기 호출을 다시 하면 그 아래 노드를 삭제해주고 이 경우에는 이 previous 노드는 절대 그 자식이 둘 다 있는 노드는 아닙니다. 하나만 있는 또는 단말인 노드가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요 밑에 부분으로 와서 이제 처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remove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루트를 기준으로 remove를 부르고 이제 찾아가고 찾으면은 얘가 이제 왼쪽 오른쪽이 다 있는 애나 없는 애나를 판단해 가지고 추가적인 작업을 해주면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루트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복잡한 거고 이 경우에는 add처럼 루트를 삭제하는 경우하고 아닌 경우를 나누기가 오히려 좀 불편하긴 해요. 나눌 수도 있는데 그거는 하지 않고 여기까지 우선 흐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버전에서는 좀 더 깔끔하게 코드들을 다 바꿀 거니까 우선은 이제 재기적으로 프로그래밍하는 방법 요거에 좀 초점을 둬서 좀 살펴보시고 각 연산이 어떤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구현해야 되는지 그거 위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remove까지 만들었고요. 얘를 만들어도 실제 실행해 보면 잘 우리가 만든 것들도 다 통과는 안 돼요. 근데 통과가 안 되는 이유는 이제 밑에 가면 previous next하고 뭐 나머지 만들기 전에 요 세 가지 프리오더, 인오더, 포스오더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프리오더, 인오더, 포스오더는 이제 순회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프리오더는 어느 노드부터 방문해요? 루트부터 방문하는 거고 인오더는 루트를 두 번 중간에 방문하는 거예요. 왼쪽 먼저 다 가고 그 다음에 루트를 방문하는 거고 포스오더는 왼쪽 오른쪽을 다 간 다음에 마지막으로 루트를 방문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오더, 인오더, 포스오더는 루트를 언제 방문하냐 거기에 의해서 차이가 나고 항상 왼쪽 먼저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현하면 되냐면 이게 재기적으로 구현하기 때문에 상당히 쉬워요. 그래서 if node.left가 있으면 프리오더는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얘는 먼저 루트를 방문하는 거니까 visited order에 현재 노드의 키를 저장하고요. add 해야 되겠죠, 여기. 방문한 순서가. 그 다음에 pre-order node.left visited order. 그 다음에 노드의 right. 그러니까 루트를 방문하고 왼쪽 방문하고 오른쪽 방문하고 이거를 재기적으로 하면 전이 순회 방법이 되겠습니다. in order는 요 visited order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왼쪽 다 가고 중간에 집어넣는 거겠죠. 그래서 in order로 바꿔주면 되겠고 포스 오더는 포스트 오더는 루트를 맨 마지막에 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포스트 오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비재기적으로 짜라 그러면 되게 어려워요. 프리오더, 인오더, 포스오더를 비재기적으로 짜라. 그럼 어려운데 재기적으로 짜라 그러면 되게 심플하죠. 머릿속으로 재기적인 방식으로 얘가 어떻게 동작하냐라는 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기계 되게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현을 안 한 것 빼고는 다 잘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nearest neighbor나 뭐 이런 것들 빼고는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프리오더, 인오더, 포스오더 얘는 방문하면서 방문된 노드의 키 값을 선형 자료 구조에 저장해 주고 그 선형 자료 구조를 이제 이 트래버스에서 이용해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이런 거를 이런 반복자를 우리가 정적 반복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미리 다 방문해서 선형 자료 구조에 저장한 다음에 실제 방문은 선형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 경우도 꼭 이렇게 정적 반복자를 안 써도 되는데 좀 더 쉬우니까 우선 이 이진 검색 트리를 만들 때 반복자가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프리오더, 인오더, 포스오더를 만들어 봤고요. 다시 올라와서 프리비어스와 넥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리비어스는 아까 remove에서 만든 것처럼 왼쪽으로 가서 쭉 오른쪽으로 가면 프리비어스한 노드가 나옵니다. 근데 왼쪽이 없으면 위로 올라가야 돼요. 부모로 올라가면서 꺾여진 애가 있나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택을 써야 되는데 자바의 스택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덱을 써볼게요.
그래서 요 parents라고 하는 덱은 스택처럼 쓸 거예요. 스택인데 자바의 스택이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걸 쓰는 거고요. 실제 이중 연결 구조로 한쪽 방향으로만 작업하면은 스택이 되죠. 그래서 스택 대신에 자바에 있는 스택 대신에 이걸 쓰는 거고 다른 다른 언어에서는 그냥 스택 쓰시면 돼요. 그래서 스택을 써서 내려가면서 스택에다가 방문한 노드들을 차례차례 저장할 겁니다. 그리고 얘는 굳이 재기적으로 안 만들고 그냥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거는 반복문을 이용해 가지고 검색해 나가는 거죠. 프리비어스를 찾기 위해서 먼저 키 값을 찾고 키 값을 유지하고 있는 노드를 찾고 그 노드의 선행 노드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5의 선행 노드를 달라. 그럼 그게 4가 수 있고 3일 수 있고 뭐 있을 수 있는데 우선은 5부터 찾는 거예요. 5부터 찾는 거고 그 찾는 거를 이제 선형적으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재기적으로 하지 않고 비재기적으로 반복문을 이용해서 찾아 내려갔고 찾아 내려가면서 그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의 노드들을 차례차례 저장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프리비어스를 찾을 때 다시 거꾸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문을 통해서 쭉 찾은 다음에 current node.key가 current node가 널이면 어떻게 된 거예요? current node가 널이에요. 반복문이 끝났는데 current node가 널이야. 그러면 그 인자로 준 키가 그 BST에 없는 경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throw 예외를 발생하겠습니다. 자, 요 예외가 발생이 안 되면은 인자로 주어진 키를 유지하고 있는 노드가 존재하는 거죠.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노드로부터 뭘 찾아야 돼요? 그 노드의 previous 노드를 찾아야 됩니다.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지는데 left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left가 있는 경우에는 previous가 어디예요? left를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면 되죠. 오른쪽으로 가면 무조건 있습니다. 그래서 뭐야? 왼쪽으로 왔다가 오른쪽으로 갈 때까지 가면 이제 previous 노드를 찾게 되고 요 노드를 리턴하면 됩니다.
이 노드의 키를 리턴하면은 이제 주어진 키의 선행 키를 찾은 거고요. 그다음에 left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어진 노드부터 다시 거꾸로 올라가면서 previous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while parents not is empty, 비어있지 않은 동안 루트까지 올라가 봐야 되겠죠. 빼내서 if parents key가 key이면 return parents가 아니라 parent key.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현재 뭐야? 작은 애를 찾는 거지. 이 키보다 작은 애를 발견하면 그 애가 첫 번째로 발견한 그 애가 선행 노드가 되는 거죠. 근데 올라가면서 이 키보다 작은 애가 없어. 그럼 이 애는 뭐예요? 왼쪽도 없고 왼쪽 자식도 없고 쭉 올라가서 루트까지 갔는데도 주어진 키보다 작은 애가 없어요. 그러면 이 키는 무슨 키예요? 선행이 없는 키죠. 선행이 없는 키는 무슨 키예요? 이 BST에서 가장 작은 키가 되겠죠. 그럼 가장 작은 키인 경우에는 예외를 처리할까? 뭘 할까? 어떻게 할까요? 키들이 쭉 있어. 1부터 뭐 10까지 있어. 근데 1에 프리비어스 달라 그랬어요. 그럼 프리비어스가 없는 거죠. 그러면 뭘 주면 될까? 예외를 처리할 수도 있고 그냥 return key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구현하기 나름입니다. 예외 처리해도 되고 키를 줘도 되고 프리비어스 1의 프리비어스가 1이라는 건 없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이 프리비어스 부른 다음에 준 값이 원래 내가 그 검색한 값이면은 얘는 이 트리의 최소 값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BST에서는 노드를 찾는 그 연산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노드가 있으면 그 노드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 다음 단계를 구현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프리비어스 이해되죠? 그러면 넥스트를 만들 텐데 넥스트와 프리비어스는 거의 비슷하죠. 비슷해요. 넥스트가 있는 위치가 조금 다를 뿐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냥 갖고 오겠습니다. 넥스트를 프리비어스에서 그냥 갖고 온 다음에 여기까지는 차이가 없죠. 여기까지는 차이가 없어요. 찾아가는 거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찾았어요. 넥스트를 구하고 싶은 노드를 찾았어요. 그럼 넥스트는 어디 있어요? 오른쪽이 있으면
오른쪽으로 가서 계속 또 왼쪽으로 가면 그 넥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right로 가야 되겠고 right로 간 다음에 left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서 그 오른쪽에 있는 부분 트리, 자기 자식들 오른쪽에 있는 부분 트리에서 가장 작은 값이 무슨 값? 그 노드의 넥스트 값이 되는 거죠. 근데 오른쪽이 없어. 그럼 또 마찬가지로 프리비어스 찾을 때와 마찬가지로 어디로 가야 돼?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되죠. 올라가면서 이 키보다 큰 키가 있는지 살펴보면 돼요. 살펴봤는데 없어. 없으면 이 키는 무슨 키야? 위로 올라갔는데도 없어. 그러면 이 키는 가장 큰 값이 되겠죠. 가장 큰 값은 또 넥스트가 없습니다. 프리비어스는 가장 작은 값은 프리비어스 없고, 그래서 넥스트는 이런 식으로 키를 반환하면 됩니다. 왜 통과가 안 되냐? 아, 예외를 저기서 원하는 거랑 다른 걸 줬구나. 어디 갔어? illegal argument가 아니라. 뭐 이거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응? 또 달라? illegal state, 그거 바꿨는데, 그래서? illegal state exception. 아, 이거 왜 두 개가 달라? 어떻게 만들었었나? 아, MT일 때랑 나눴구나. 그러면 얘를 바꿀까? 네, 통과됩니다. 하여튼 예외 때문에 이 코드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자,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Range Search, Nearest Neighbor, Balance Tree 세 개만 만들면 되는데 잠깐 Range Search는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설명했었나요, 제가? 안 했죠. 그래서 Range Search는 조금 설명을 하고 다시 와서 코딩을 할게요. Range Search는 이제 그 범위가 주어지는데 로우 하이 값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값을 이제 리스트에 만들어서 반환해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레인지 서치를 구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로우에 해당하는 값을 찾고 그 값부터 계속 next 함수를 이용해서
하이를 만날 때까지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을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의 우리가 만든 next 또 previous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항상 그 next 찾는 그 값을 또다시 찾아가요. 근데 range search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찾아간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찾아가고 또 여기서부터 다음 또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만든 previous next는 항상 다시 또 next 부를 때마다 루트부터 다시 또 찾죠.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하려면 previous next를 또다시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용하기가 조금 번잡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 1은 사용할 수는 있는데 지금의 우리가 만들어 놓은 previous와 next, 특히 next를 이용하려고 할 때는 이제 수정이 필요해서 쟤를 안 쓰겠습니다. 그럼 또 그 다음 번째 방법을 생각해 보면 in order로 방문하는 거예요. in order로 방문하면은 리스트에 어떤 순서대로 데이터를 줍니까? in order로 방문해. 그러면 in order로 방문하면은 오름차 순으로 정렬된 순서로 줘요. 그럼 정렬된 리스트를 얻게 됐죠. 그럼 정렬된 리스트에서 우리가 range search를 할 수가 있죠. 뭐 중간고사 시험에도 했던 거니까 이진 검색어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아가고 거기서부터 뭐 선형 검색을 해서 데이터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방법은 뭐냐면은 in order를 이용하는데 in order를 수정하는 거예요. in order를 수정해 가지고 이 in order는 어떤 순서대로 방문해요? 정렬된 순서대로 방문하는 거예요. 그럼 정렬된 순서대로 방문하게끔 in order를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다가 정렬된 순서로 방문하다가 뭘 만나겠어요? left를 만나는 순간이 있겠죠. 그럼 그 순간부터 어디다 저장해? 반환해야 될 값에다가 이제 저장하는 거야, 리스트에다가. 그럼 어디까지 이 in order를 계속 수행하면 돼요? right를 만날 때까지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방법을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in order로 우리가 방문하는 건 on인데 얘는 실제 on보다는 더 비용이 적겠죠. 왜냐하면은 중간에 하이 만나면 거기서 중단하니까 중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n order 할 때도 왼쪽으로 갈 때 내가 찾는 구간보다 작아지면은 안 가도 돼요. in order는 안 가도 되니까 요 세 번째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range search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좀 돌아와서 range search를 만들어 보겠게요. 얘를 그냥 하나 복사를 한 다음에 in order를 복사를 하고요. 요거를 range search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range search 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요 in order 하는 거를 이용해 가지고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쭉 로
high depth.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이제 전체를 그 렛에다가 저장해 주겠죠. 오름차 순으로. 근데 어떻게 이제 좀 개선을 하냐면은 요 조건에다가 현재 키가 그 로우보다 크면 왼쪽에 있는 애들을 가야 되죠. 근데 노드 키가 로우보다 작아요. 그럼 그쪽에 가봤자 우리가 찾을 애들이 없는 거죠. 우리는 어떤 애들 찾냐면은 로우와 하이 사이에 있는 애들을 다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왼쪽으로 할 때에는 이 왼쪽이 널이 아니고, 그리고 이 키가 로우보다 커야지만 그 왼쪽에도 우리가 찾고자 하는 구간에 있는 애들이 있는 거고요. 없으면 이제 안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 집어넣으면 안 되고, 요거는 좀 번잡한데, 어, 로우와 하이 사이에 있는 애들이면 렛에 추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도 무작정 갈 필요 없고, 노드의 키가 하이와 같거나 작으면 가면 되겠죠. 요게 이제 레인지 서치입니다. 레인지 서치. 레인지 서치인데 뭘 이용했어요? 인 오더를 좀 수정해서 이용한 거예요. 인 오더는 원래 쭉 재기적으로 노드들을 정렬된 순서대로 방문해 줍니다. 그러니까 정렬된 순서로 방문할 때 내가 필요한 구간에 있는 애들만 이제 렛이라고 하는 그 리스트에다가 저장을 해 주는 거고요. 이 인오더 할 때 이제 왼쪽으로 갈 때 갈 필요가 없으면 안 가고요. 오른쪽도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으면 안 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렬된 순서대로 로우 값부터 하이 값 사이에 있는 애들을 다 렛에다가 차례차례 정렬된 순서대로 저장을 해줍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nearest neighbor는 키의 previous와 next를 호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nearest neighbor는 키의 previous와 next를 호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조금 네이버스를 옵셔널 인트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활용하려면 조금 복잡한데 얘는 그냥 이렇게 안 만들고 조금은 간략하게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만드냐? 좀 간략하게 한번 해봅시다. 우선은 찾아요. nearest neighbor도 previous와 next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 노드를 찾고요. 근데 노드가 없어. 그러면 이 경우도 illegal state exception을 보냈나? 그건 예외는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다. 어렵네. 노드가 없으면 하는 거고. 복잡하네요.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노드를 찾아갔고, 노드가 없어. 근데 이게 nearest neighbor가 그 기존에 만들었던 previous와 next와 좀 차이 나는 부분은 이제 그 previous, next는 그 키가 없으면 예외를 발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트리에 있는 노드에 그 선행 노드나 후속 노드를 찾아주는 게 이 previous와 next인데 nearest neighbor는 그 키가 없더라도 그 키에 가장 가까운 왼쪽, 오른쪽 애를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얘는 너를 줘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제 예외 처리할 게 아니고요. 그러면 만들게요. previous부터 찾을게요. 그 다음에 얘를 복사합시다. 넣을 때 얘를 안 발생했으니까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가고요.
그리고 요 경우에는 널로 한 다음에 키이면 복잡하게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노드를 어떤 키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 키를 찾습니다. 근데 키가 키를 유지하고 있는 노드를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못 만났으면 그 마지막으로 만나는 노드는 그 노드가 원래 있었으면은 삽입해야 될 그 부모 노드가 되겠죠. 거기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가니까 이제 널까지 갔을 거고, 이제 이 노드들은 이제 parents라고 하는 저 스택 자료 구조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는 키가 있는 경우죠. 키가 있는 경우고, 요 경우는 키가 없는 경우예요. 키가 없는 경우는 부모까지 쭉 올라가면서 저 키의 previous 키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아까와의 차이점은 previous에서는 요 키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거고, 요 nearest neighbor에서는 요 키가 트리에 없어도, BST에 없어도 이제 previous와 next를 찾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고, 똑같은 거를 복사를 해서 그래서 previous와 next를 찾아가는데, 이렇게 구현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구현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왼쪽을 찾을 때 팝을 했죠. 왼쪽을 찾을 때 팝을 했어요. 그러면 왼쪽 찾을 때 팝을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프리비어스 할 때 팝을 했는데 오른쪽 갔을 때 또다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찾겠죠. 그래서 위에 팝하는 대신에 그냥 팝을 안 하고 쭉쭉 올라갈 수 있게끔 코딩을 하거나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는 거죠. 스택을. 프리비어스 찾을 때 쓸 스택과 이제 넥스트를 찾을 때 사용될 스택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번잡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나? 두 개를 우선 그냥
옵티마이즈 할 거니까 두 개를 만들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더 개선을 할 수는 있는데 어차피 다음 버전에 개선할 거니까 요번에 좀 쉽게 갈게요. 그래서 스택을 두 개 만들어서 두 개에다 노드들을 넣어주고 이제 프리비어스 할 때는 parents p라는 그 스택을 사용을 하고 이제 next를 찾을 때에는 parents n을 이용해서 찾는 형태로 구현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 오면 previous 노드와 next 노드를 찾았습니다. 그럼 거기서 키들을 추출해서 반환을 해주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좀 어려운 걸 그래서 굳이 옵셔널 인트를 안 써도 되는데 썼으니까 이제 그래서 아까 프리비어스 같은 경우도 옵셔널 인트 같은 걸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옵셔널 인트는 뭐냐면은 이제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까도 프리비어스가 없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프리비어스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최소값 같은 거 없는데 그 최소값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똑같은 값을 반환해 가지고 있다 없다를 그 호출한 사람이 판단하게끔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프리비어스와 넥스트가 없는 경우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옵셔널이라고 하는 그거를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적으로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 예제는 또 옵셔널이라는 거 한번 써봤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옵셔널이 이런 식으로 범용 클래스인데 이제 자바는 범용 클래스에 뭘 저장 못하냐 하면은 원시 타입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거 쓰는 대신에 정수들은 또 정수 버전에 다른 애가 또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원시 타입을 처리할 때에는 이 범용 이렇게 해도 돼요. 옵셔널 인테저 타입을 쓸 수 있는데 얘보다는 얘가 쓰는 게 더 범용 원시 타입은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옵셔널 인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넥스 노드 경우에는 여기가 쭉 왔는데 끝까지 왔는데 넥스 노드가 페런트로 설정이 되지 않고
널로 그냥 남아 있다. 그 얘기는 이제 찾고자 하는 키보다 큰 애가 없는 경우죠. 넥스트가 없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프리비어스도 마찬가지고 프리비어스가 없는 경우는 이 최소값을 가지고 최소값보다 작은 값을 가지고 이제 nearest neighbor를 검색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한데 오늘 끝나고 요 버전을 3개 언어로 드릴 테니까 한번 요 코드를 리뷰해 보시기 바라고요. 잠깐 쉬었다가 밸런스 트리를 마무리하고 이제 두 번째 버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